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내과 의사 김도현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시면 Hello. 아침에 소금물 As 한 an 잔 internal 마시면 medicine,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잡히고 hello. 몸속 해독이 As an 된다는 이야기 internal 정말 많이 보셨죠? 제목만 봐도 솔깃하고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특히 몸이 좀 무겁거나 붓기가 심할 때 그런 영상을 보면 금방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라고 해서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아요. 원장님, 아침에 소금물 마시면 장이 깨끗해진다던데 괜찮을까요? 또 어떤 분은 소금물 마시고 변이 잘 나와서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얼굴 붓기가 빠졌다며 신기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의료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단기적으로 생기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몸의 수분이 잠시 빠져나가면서 체중이 줄거나 붓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 건강이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이미 최고의 해독기관이에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독소를 분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염분을 추가로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 기관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신장이 특히 그래요. 소금이 많아지면 신장은 그걸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기계에 먼지를 넣어 돌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잘 돌아가도 점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셨다고 해요. 처음엔 얼굴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혈압이 점점 오르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금물 덕분이 아니라 소금물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짠 음식 먹으면 왜 목이 마른지 아시죠? 그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서 물을 더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결국 혈액 속에 물이 많아지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죠. 그게 바로 혈압이 오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어도 그 속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노폐물이 빠지는 줄 알고 오히려 잘 됐다고 느끼거든요. 또 어떤 영상에서는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낮춘다고 하죠. 그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혈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그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나트륨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혈당을 잡는다는 말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럼 소금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아니 과하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을 먹습니다. 이미 2배예요. 여기에 소금물 한 잔이 더해지면 그건 과부하입니다. 신장과 혈관이 동시에 부담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해독제가 아닙니다. 간과 신장은 이미 해독을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돕기만 하면 됩니다. 돕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 국물은 남기고 가공식품 줄이고 걷고 잘 자는 겁니다. 새로운 비법이 아니라 이 기본들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길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 소금물 건강법이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소금물 없이도 혈당과 붓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해독이라는 말에 속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은 미네랄이니까 몸에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음식 속에서 충분한 염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물을 추가하면 몸속 균형이 무너집니다. 먼저 혈압부터 설명드릴게요. 소금 속 나트륨은 몸의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이 그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더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죠. 혈액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집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에요.
그래서 염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그 손상이 쌓이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너무 세게 흐르면 간이 금이 가거나 터지죠. 소금물은 그 물의 압력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하루에 그만큼 혈관이 긴장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고혈압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기관이죠. 그런데 소금이 많아지면 신장이 그걸 배출하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과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서서히 피로가 쌓이죠. 신장은 아파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하면 신장 수치가 나빠져 있는 겁니다. 소금물 건강법을 한참 따라 하시던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신장이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혈액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부전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작은 염분 변화에도 몸이 금방 붓거나 숨이 차요.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소금물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위장입니다.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소금물 마시고 변이 잘 나온다고 하죠. 그건 장이 자극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삼투압 작용처럼 물이 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변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자주 반복하면 장 점막이 자극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장 속 수분이 불균형해지면 설사나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이 좋아도 건강해진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이 잘 나오면 노폐물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붓기가 빠지면 해독이 됐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수분이 일시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몸속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착각입니다. 소금물이 몸에 좋다는 주장 중에는 세포를 말랑하게 한다는 말도 있죠. 그건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포의 유연성은 인슐린 감수성, 지방 대사, 미네랄 균형 같은 복잡한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소금물이 세포를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나트륨이 많으면 세포 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세포는 더 딱딱해집니다. 그게 바로 탈수의 시작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소금물 마시면 몸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그걸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에 소금을 추가하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시계에 모래를 넣는 거예요. 잠깐은 괜찮아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선생님,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은 꼭 필요합니다. 단, 소금이 들어간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그리고 하루 동안 갈증 나기 전에 자주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해독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몸이 스스로 노폐물을 잘 배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소금물은 해독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지치게 하고 심장을 무겁게 하는 물이에요. 혈당을 낮추지도 않고 세포를 말랑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짠 물일 뿐이에요. 건강의 비밀은 새로운 비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소금물은 해독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깨고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하고 얼굴이 덜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수분이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착각이에요. 진짜 건강은 그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언제나 기본에 있습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 음식을 싱겁게 먹고 걷고 잘 자는 거예요. 이게 듣기엔 평범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장 강력한 해독법입니다. 소금물을 마신다고 간과 신장이 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관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 관리예요.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 물에 소금은 넣지 마세요.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그리고 하루 종일 갈증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꼭 줄이세요. 국물은 절반만, 젓갈과 장아찌는 반 공기로 줄이면 됩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는 따로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혈압은 내려가고 붓기는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혈압은 꼭 기록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재보세요. 일주일만 해보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식단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운동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좋아요. 이걸 일주일에 5번만 하세요. 그러면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내려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꼭 일찍 주무세요. 밤 11시 이전에 자고 6시간 이상 주무시면 그 자체로 혈압이 내려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혈압과 혈당을 같이 올립니다. 밤늦은 야식, 특히 라면이나 국물 있는 음식은 체액을 붙잡는 주범이에요. 그걸 끊는 게 소금물 1000잔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단번에 얻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해결되는 건강은 없습니다. 그 대신 물을 자주 마시고 싱겁게 먹고 걷고 잘 자는 것. 이 4가지 기본이 진짜 해독입니다. 여기에 꾸준함이 더해지면 누구나 혈압과 혈당, 붓기까지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소금물은 해독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지치게 하는 짠 물일 뿐입니다. 해독은 간과 신장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그걸 돕기 위해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소금물이 아니라 하루 한 잔의 깨끗한 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의 질을 높이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본인 혈압 수치나 약 복용 여부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맞는 염분 관리 루틴과 식단 팁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